서울의 밤은 비에 젖어 반짝였다. 윤서준은 병원 복도를 성큼성큼 걸으며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새벽 2시. 긴급 수술이 끝난 지 10분도 지나지 않았다. 이제 좀 쉴 수 있겠군. 그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커피 자판기 앞에 멈춰 섰다. 하지만 그의 눈은 피로와 짜증으로 번들거렸다. 서울 강남의 명문 병원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로 일하는 그는 완벽주의자였다. 그리고 그 완벽함은 때때로 다른 이들을 짓누르는 날카로운 칼이 되곤 했다. 윤 선생님. 305 환자 차트 여기 있습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서준은 고개를 돌렸다. 애단 김이 서 있었다. 20대 후반의 흑인 간호사. 키가 크고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하지만 서준의 눈에는 그 미소가 거슬렸다. 왜 이렇게 늦어? 간호사가 차트를 제때 안 가져오면 내가 어떻게 수술 준비를 해?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에다는 잠시 숨을 멈췄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응급실에서 방금 올라온 환자 때문에? 변명하지 마. 너 같은 신입 때문에 병원 전체가 느려지는 거야. 서준은 에단의 말을 끊으며 차트를 낚아챘다. 복도 끝에서 다른 간호사들이 힐끔거렸지만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다. 에단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에는 상처가 스쳤지만 곧 다시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에단 김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어머니는 나이지리아 출신이었다. 아버지의 성을 물려받은 그는 한국 사회에서 늘 다른 존재로 살아왔다. 하지만 그는 그 시선들을 이겨내고 간호사가 되었다. 그의 꿈은 사람들을 돕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준 같은 이들은 그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준은 차트를 넘기며 에단을 곁눈질했다. 외국인 간호사가 여기서 얼마나 버틸지 보자.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의 편견은 깊었고 그 뿌리는 그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과거에 닿아 있었다. 서준은 성공한 의사였지만 그의 내면에는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었다. 어린 시절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그는 늘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 쳤다. 그 과정에서 그는 약자를 깔보는 습관을 들였다. 특히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더 가혹했다. 그날 밤 병원은 유난히 바빴다. 305 환자는 중증 뇌출혈로 응급수술이 필요했다. 서준은 수술실로 들어가며 에단에게 지시했다. 너 여기서 대기해. 내가 부르면 즉시 움직여. 에단은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에 들어갔다. 그는 서준의 태도에 상처받았지만 환자를 살리는 일이 더 중요했다. 수술은 치열했다. 서준의 손은 정확했고 그의 집중력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다. 하지만 수술 도중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했다. 환자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고 서준은 빠르게 대처해야 했다. 에단. 혈액팩. 지금. 그는 소리쳤다. 에단은 이미 준비된 혈액팩을 건넸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서준은 그를 힐끔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환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서준은 마스크를 벗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잘했어. 그는 에단에게 짧게 말했다. 에단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서준의 말에는 진심이 없었다. 그는 에단의 능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에단은 병원 옥상에서 잠시 숨을 돌렸다. 서울의 야경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목걸이를 꺼내 들었다. 그 목걸이는 그의 연인, 민재가 준 것이었다. 민재는 30대 초반의 한국인 사진작가로 에단과 2년째 비밀리에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그들의 사랑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에단은 민재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민재야, 오늘 좀 힘들었어. 그는 전화로 나지막이 말했다. 민재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에단, 너는 충분히 강해. 그리고 내가 항상 곁에 있을게. 에단은 미소를 지었다. 민재의 말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다. 하지만 에단은 몰랐다. 다음 날, 그의 삶을 뒤흔들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건은 서준과 얽히며 두 사람 모두에게 예상치 못한 진실을 드러낼 터였다. 새벽녘이 되자 병원은 잠시 고요해졌다. 에단은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차트를 정리하며 잠시 눈을 붙이려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서준의 날카로운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왜 저를 그렇게 싫어하는 걸까?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민재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좀 힘들었어. 너 보고 싶다.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서준이었다. 그는 여전히 가운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새로운 환자 차트를 들고 있었다. 에단. 405 환자 상태 확인했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에단은 자리에서 일어나 차트를 확인했다. 네. 선생님. 방금 확인했습니다. 바이탈은 안정적입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너. 간호사로서 기본이 부족해. 이렇게 느리게 반응하면 환자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그의 말은 날카로운 화살처럼 에단의 가슴을 찔렀다. 에단은 숨을 깊게 들이쉬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 순간, 다른 간호사 하나가 다가와 서준에게 말했다. 윤 선생님. 305 환자 가족이 면회 왔습니다. 서준은 차트를 덮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가 갈게. 그는 에단을 무시하며 복도를 떠났다. 에단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그는 분노를 삼키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305 환자는 서준이 방금 수술한 중증 환자였다.
서준은 중환자실로 들어가 환자의 가족을 만났다. 그들은 50대 중반의 부부였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서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선생님, 우리 아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차가웠다. 그는 환자를 살리는 일을 직업으로 여겼지만 그 이상의 감정은 느끼지 않았다. 한편 에다는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305 환자의 차트를 다시 확인했다. 환자의 이름은 최민재였다. 순간 에단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민재. 그는 숨을 멈췄다. 설마. 그의 민재일 리 없었다. 하지만 불안감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차트를 다시 읽었다. 나이 32세. 직업 사진작가. 에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급히 중환자실로 달려갔다. 문 앞에서 그는 멈춰 섰다. 서준이 환자의 가족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에단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연인. 민재였다. 산소 마스크를 쓴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분명 민재였다. 에단은 숨을 쉴 수 없었다. 민재야,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떨림이 가득했다. 서준이 고개를 돌렸다. 뭐야? 왜 여기 있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다. 에다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눈은 민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이 환자, 제 연인입니다. 에단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서준은 순간 얼어붙었다. 뭐?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에단을 바라보았다. 너, 이 환자랑 무슨 관계야?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다. 에단은 이를 악물었다. 민재는 제 연인입니다. 2년째 함께하고 있어요. 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게 무슨... 너... 남자랑...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복도에 있던 다른 간호사들이 고개를 돌렸다. 에다는 고개를 들고 서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네. 저는 게이입니다. 그리고 민재는 제 삶의 전부예요. 서준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는 에단을 비판하고 싶었지만 민재의 가족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가 다가와 에단의 손을 잡았다. 너 우민재의 친구니?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떨리고 있었다. 에단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민재를 사랑합니다. 그 순간 서준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편견, 그의 오만함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그 충격의 전모를 알지 못했다. 민재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고 에단과 서준의 갈등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중환자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에다는 민재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생명유지 장치의 기계음만이 방을 채웠다. 서준은 문가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뒤틀렸다. 이게 뭐야?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에단의 눈빛. 민재를 향한 간절함은 서준이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민재의 어머니가 에단에게 다가갔다. 민재가 너를 많이 좋아했어.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항상 말했지. 에단이 자기 인생을 바꿨다고. 에단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저도. 민재가 제 전부예요. 서준은 그 말을 듣고 몸을 돌렸다. 그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는 민재를 살렸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무언가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날 밤 서준은 의사 휴게실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에단의 말을 되새겼다. 게이, 그는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내뱉으며 얼굴을 찡그렸다. 그의 아버지는 보수적인 사람이었고 서준은 그런 가정에서 자랐다. 그는 다른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재의 차트를 다시 보니 그의 마음은 흔들렸다. 민재는 그의 환자였다. 그리고 에다는 민재를 사랑했다. 서준은 자신의 편견이 환자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는 차트를 덮고 한숨을 쉬었다. 내가 뭐하고 있는 거지? 한편 에다는 민재의 곁을 지켰다. 그는 민재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민재야, 제발 깨어나. 나 혼자 두지 마.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민재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병원에서는 새로운 위기가 닥쳤다. 민재의 상태가 악화되었다.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뇌압이 상승하고 있었다. 서준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재수술이 필요하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에단을 피했다. 에단은 회의실 한쪽에 서서 서준의 말을 들었다. 그의 가슴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다. 에단은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다. 그의 손은 떨렸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민재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준에 대한 분노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왜 저를 그렇게 미워하는 거지?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수술실 안에서 서준은 다시 한번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민재의 얼굴을 볼 때마다 에단의 눈빛이 떠올랐다. 그 눈빛은 그를 비난하는 듯했다. 집중해. 윤서준. 그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메스를 들었다. 수술은 길고 험난했다. 민재의 상태는 불안정했고 서준은 한계에 부딪혔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민재를 살리고 싶었다. 아니, 어쩌면 그는 에단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었는지도 몰랐다. 수술이 끝난 후, 서준은 지친 몸을 이끌고 수술실을 나왔다. 에단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재는 에단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서준은 고개를 들었다. 최선을 다했어. 이제 회복을 기다려야 해.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에단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다. 그 순간, 서준은 에단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서준이 지금까지 외면했던 진실이었다. 그는 에단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에단은 놀란 눈으로 서준을 바라보았다. 뭐라고요? 너한테. 너무 심했어. 서준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에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서준의 사과는 에단에게 충격이었다. 그는 서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에단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왜 갑자기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서준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그냥 내가 잘못했어.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복도를 떠났다. 에단은 민재의 곁으로 돌아갔다. 민재는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에단은 그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민재야. 나 여기 있어. 제발 돌아와.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그는 민재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한강변에서 함께 찍은 사진. 민재가 선물한 목걸이. 그리고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던 밤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은 너무 멀게 느껴졌다. 한편, 서준은 병원 옥상에서 담배를 꺼내 들었다. 그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손에 쥐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진정되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았다. 에단을 향한 자신의 태도는 단순한 짜증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편견이었다. 그는 자신이 에단을 다른 존재로 보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서준의 과거는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차갑게 만들었다. 그는 어린 시절 가난한 동네에서 자랐다. 그의 아버지는 늘 그에게 말했다. 너는 최고가 되어야 해. 약한 놈들은 도태돼. 그 말은 서준을 성공으로 이끌었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을 굳게 만들었다. 그는 약자를 깔보고 자신과 다른 이들을 배척했다. 하지만 지금 에단과 민재의 사랑을 보며 그는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다. 며칠 뒤 민재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었다. 에단은 매일 그의 곁을 지켰다. 그는 서준과 마주칠 때마다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다. 서준은 더 이상 에단을 비난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거리를 두었다. 에단은 그 거리가 서준의 내적 갈등 때문임을 직감했다. 그러던 중 병원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다. 민재의 상태가 다시 악화되었다.
뇌압이 다시 상승했고 서준은 긴급 수술을 결정했다. 이번 수술은 더욱 위험했다. 에단은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의 손에는 민재의 목걸이가 쥐어져 있었다. 수술실 안에서 서준은 다시 한번 자신의 한계와 마주했다. 민재의 상태는 심각했고 그는 실수할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에단의 얼굴이 떠올랐다. 내가 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그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민재를 살리고 싶었다. 그리고 어쩌면 에단에게 빚을 갚고 싶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민재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에단은 그의 곁으로 달려갔다. 서준은 수술실을 나와 에단을 바라보았다. 민재. 이제 괜찮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피로로 가득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에단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 순간 서준은 에단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그것은 감사였고 동시에 용서였다. 그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에단에게 다가가 말했다. 에단. 나 너한테 진심으로 미안해. 에단은 잠시 서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선생님.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그들의 갈등을 녹이는 첫걸음이었다. 민재가 의식을 회복한 것은 수술 후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다. 에단은 그의 눈을 마주한 순간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기뻤다. 민재야, 그는 민재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민재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에단. 미안해. 걱정하게 해서.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함이 가득했다. 에단은 민재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매일 병원에서 민재를 돌보며 서준과도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서준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에단에게 더 이상 날카로운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으려 노력하고 있었다. 한편 병원에서는 민재의 회복 소식이 퍼졌다. 민재의 어머니는 에단에게 깊이 감사했다. 너 덕분에 우리 민재가 살아난 거야. 그녀는 에단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에단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윤 선생님이 민재를 살렸어요. 그 말에 서준은 멀리서 듣고 있었다. 그는 에단의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처음으로 기뻤다. 그는 에단에게 다가가 말했다. 에단. 너 좋은 간호사야. 에단은 놀란 눈으로 서준을 바라보았다. 선생님,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서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너한테 잘못했어. 앞으로는 진짜 동료로 지내보자. 에단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선생님. 저도 노력할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그들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민재의 회복은 순조로웠다. 그는 점차 힘을 되찾았고, 에단과 함께 미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에단, 우리 이 병원 밖에서도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민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에단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도전과 마주해야 했다. 한국 사회는 그들의 관계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재의 부모님은 에단을 좋아했지만 그들의 사랑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망설였다. 에단은 그 사실을 알았지만 민재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서준은 그들의 이야기를 지켜보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약한 놈들은 도태돼. 하지만 그는 이제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다. 진정한 강함은 약자를 이해하고 그들을 포용하는 데 있었다. 그는 에단에게 다가가 말했다. 에단, 혹시 민재랑 같이 저녁 먹을 시간 있어? 에단은 놀란 눈으로 서준을 바라보았다. 선생님, 진심이세요? 서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진심이야.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병원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만났다. 민재는 아직 약했지만 에단의 곁에서 미소를 잃지 않았다. 서준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다. 그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들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저녁 식사는 어색했지만 따뜻했다. 서준은 민재와 에단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깨달았다. 민재는 사진작가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에단은 그의 곁에서 그를 지지하는 든든한 동반자였다. 서준은 그들의 모습에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보았다. 윤 선생님, 민재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재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한 일은 내 직업일 뿐이야. 하지만 에단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었어. 에단은 놀란 눈으로 서준을 바라보았다. 선생님,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서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 정말 대단한 간호사야. 그리고 대단한 사람이야. 그날 밤, 에단과 민재는 병원으로 돌아갔다. 민재는 아직 퇴원하지 못했지만 그의 상태는 점점 나아지고 있었다. 에단은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재야, 우리 같이 이겨낸 거야.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리고 앞으로도 같이 이겨낼 거야. 서준은 그날 밤, 오랜만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았다. 어린 시절의 자신과 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사진을 내려놓았다. 아버지, 당신은 틀렸어요.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다음 날, 서준은 병원에서 에단을 찾아갔다. 에단.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에단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따라 복도로 나갔다. 서준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나 너한테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잘못 봤어. 그리고 민재와 너를 이해하지 못했어. 에단은 서준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선생님. 저도 처음엔 선생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선생님이 민재를 살려줬고, 저를 인정해줬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 우리 좋은 동료로 지내보자. 에단은 손을 내밀며 말했다. 좋아요. 선생님.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었다. 그 악수는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민재는 며칠 뒤 퇴원했다. 에단은 그의 곁에서 그를 돌보며 두 사람은 함께 미래를 계획했다. 그들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얻어 함께 살기로 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그들의 사랑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믿었다. 서준은 그들의 이야기를 지켜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는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로 했다. 그는 병원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에단과 민재의 사랑을 보며 그는 진정한 용기와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다. 1년 뒤 서울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에단과 민재의 삶은 새로운 빛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며 서로의 꿈을 지지했다. 민재는 사진작가로서 첫 전시회를 열었고 에단은 그의 곁에서 가장 큰 응원자가 되었다. 전시회 벽에는 그들의 사랑과 고난을 담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한 장의 사진에는 병원 복도에서 손을 잡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서준은 그 전시회에 초대받았다. 그는 전시회장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다. 그의 가슴은 벅찬 감정으로 가득했다. 그는 에단과 민재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너희 정말 대단해. 그는 진심으로 말했다. 에단은 서준을 보며 웃었다. 선생님.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요. 민재는 서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에단을 이해해줘서 고맙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너희한테 배운 거야. 그는 그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랑이 뭔지, 용기가 뭔지, 너희가 나한테 가르쳐줬어. 그날 밤, 서준은 병원으로 돌아갔다. 그는 새로운 환자를 맞이하며 에단과 민재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는 더 이상 약자를 깔보지 않았다. 그는 모든 환자를, 모든 사람을 존중하려 노력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정확했지만 그의 마음은 더 따뜻해졌다. 에단과 민재는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도전을 마주했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가 있기에 충분했다.
민재야.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지? 에단이 물었다. 민재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영원히.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편견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했다. 그리고 서준은 그들의 곁에서 그들의 친구로, 그들의 동료로 함께했다.